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한국살이 이제 7년 차고요. 현재 번역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이 12년 차 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합니다. 저도 동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이나님, 네. 대한민국에 처음 오셨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은 프랑스랑 조금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지하철 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4명이 있고 조금 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프랑스에서요? 네, 프랑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큰 짐이나 아니면 유모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돌아다니기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마주보고 하는데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거 좋죠. 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뭔가 내가 나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될 때 훨씬 더 불편하고요. 한국에 왔을 때 조금 놀랬던 점은 진짜 청결하고 조용합니다. 한국은 너무 조용해. 조용하죠. 인정. 너무 조용하죠. 다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네. 조용히 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옆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조금 놀랬어요. 나는 일단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싱그러운 세상이었어요, 솔직히.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거. 노래가 나오잖아. 이번 역은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욕 이름을 4가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2가지예요. 튀르키예어 그리고 영어. 끝이라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노래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랬던 점은 지금도 저는 놀라워요. 왜 아직도 그 제도가 있을까? 이거 너무 좋은 제도인데 지하철 타잖아요. 처음에 네. 지하철 탈 때는 일회용 카드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용을 다 했다. 보증금 반환 기기가 있어요. 네. 그럼 가서 카드를 다시 안에 넣고 내 500원 돌려줘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환경도 생각하는 거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그걸 안 쓸 건데 버릴 건데 그 500원 돌려준다는 게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좋은데 내가 500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탔고 버스 탔고 그냥 그 종이를 버려야 돼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최근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자 해서 큰 도시에서 프랑스에서는 그런 카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제 사서 여러 번 탈 수 있게끔 충전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카드는 2유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지하철 한 번만 타도 내가 그 카드를 살 수 있다는 점 저는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약간 카드에 별도로 금액을 안 주고 내가 타려고 하는 금액만 쓸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곳이죠. 네네네. 그럼 혹시 프랑스 지하철에서 어떤 언어로 나와요? 아마 프랑스어로만 나올걸요? 프랑스어로만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소매치기 방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다 하거든요. Attention, des pickpockets peuvent être présents à bord. Beware of pickpockets. Achtung vor Taschendieben.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가능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개 안에 한국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파리에 많이 간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여기 끝이에요? 그 한국어로 네. 말하면 그렇게까지 먼 나라에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요즘에는 그 부분은 프랑스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파리에 가면 고향에 갈 때도 지하철 타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스크린 도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만질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열려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게 수동으로 열려야 돼요. 진짜요? 네. 그럼 조금 옛날 걸 쓰고 있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손 씻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손 안 씻고 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이거를 내가 그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게 조금 찝찝할 수도 있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역을 공사를 했을 때는 스크린 도어로 하나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생각해보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어차피 수입을 하고 있어서 지하철들을 다 한국 시스템이고요. 맨 처음에 볼 때도 너무 놀랐어요. 약간 지하철에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현대라고 적혀 있어서 뭔가 나는 한국 사람 아니지만 내가 붙었댔고요. 그리고 조금 살짝 다른 게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티머니로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 티머니를 쓸 수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혁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것도 하나 따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티머니를 구매했어요. 그럼 부산에서도 그 티머니를 쓸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후동 카드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거 너무 나와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든 그냥 한국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티켓 10개 한 번에 사면 조금 더 할인이 해주는 느낌으로 살 수는 있고요. 아니면은 무조건 일주일, 2주, 이 지역, 저 지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1호선부터 이런 거 9호선 다 달 수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지역별로 내가 그 패스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저도 파리 사람은 아닌데 갈 때는 내가 미리 어디로 갈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에 가면 다른 호선이라도 새로운 걸로 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1, 2, 3 이 세 가지의 지역으로 쓸 수 있는 패스가 있는데 솔직히 엄청 비싼 거죠.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튀르키예는 도시별로 있어요. 내가 볼 때 여기서 제일 간편한 건 한국인 것 같고 아마 두 번째가 튀르키예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튀르키예도 불편해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나 어디 도시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시에 교통카드를 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도 괜히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예를 들자면 그만큼 안 놀았어요. 그럼 카드에 남아있잖아요. 그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거 돌려받는 거? 그러면 내 집에 어마어마하게 카드들이 쌓여 있어요.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오직 티머니로 하나 있으면 부산에서도 쓸 수 있지 다른 도시에서도 쓸 수 있지 그건 좀 별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티머니라는 건 짱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부터는 패스 나비고라고 해서 파리에 쓰는 그 교통 패스가 패스 나비고라고 하거든요. 그게 90유로일 겁니다. 지금 88유로인데 90유로로 인상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90유로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15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봤는데 이 서비스로 내가 이 돈을 내야 된다고? 정말 충격적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화장실 깨끗하고 휴지도 있고 맞아요. 손도 맞아요. 씻을 수 있는데 게다가 지하철역 안에서도 그냥 잠깐 뭐 벤치도 앉아서 핸드폰 봐도 되고 좋아요. 이삭 토스트 막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김밥집도 있고 너무 편리하잖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서민들이 맨날 출퇴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 요금마저도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게 맞는 거냐 싶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사실은 돈을 안 내고 그 뒤에서 두세 명 같이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하철 탈 수 있게 그런 요금을 정하면은 불법적으로 아니라 좀 많이 사서 지하철 타지 타겠죠.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는 돈을 내서 화장실 쓸 수 있는 우리도 네, 그래요. 나라입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쓰려고 돈을 내는데 그것도 깨끗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지 있는 그런 화장실도 아니고요. 이건 약간 좀 한국의 이 시스템을 프랑스나 튀르키예에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쵸. 아, 9호선. 지역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빵 터졌었어요. 저 급행 싫어요. 급행 9호선. 9호선은 진짜 9호선 매일 타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고생.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너무- 8개월 동안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급행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찍 타면은 오히려 회사에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보다 더 일찍 도착하는 건데. 근데 또 딱 그 출근 전에 그 사람들이 많이 타는 급행을 타면은 진짜 자리가 없고 숨도 못 쉬고 저는 게다가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입사하게 된 회사였는데 지하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스크 쓰고 답답하잖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작용을 해본 적이 입으면.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9호선이고 그때 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 입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오늘 죽겠다라는 생각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내렸고 당연히 지각했죠. 근데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숨도 못 쉬고 너무 놀래서 조금 안정되면은 다시 또 지하철 탔어요. 그래서 진짜 와 9호선은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드시죠. 진짜 급행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빨리 가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프랑스에도 급행 문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지금 없어요. 튀르키예도 없어요. 급행 없어요. 이야기를 하시니 급행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급행이라는 게 없으니 지옥철이라는 말도 없답니다, 여러분. 급하진 않아요. 급하진 않아요. 많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특히 파리는 외곽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뭐 파리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가 불가능할 불가능해요. 정도로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파리까지 그 시내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처럼 저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놀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도시에서 와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그 문화는 그래도 좀 몇 년 됐잖아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출근 거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요즘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죠. 아니면은 내 집은 다른 지역에서 사서 거기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직장은 그래도 파리 안에 있다. 그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진짜 막 사람들 막 붐비고 있고 지하철 한 번 안 오면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2배로 많이 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살 때 출퇴근 시간에 보통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스탑하고 그 다음 열차 타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탄불도 약간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다른 도시에 갔는데 나는 이스탄불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갔다. 3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한국은 튀르키예에 비해서 늦는 편은 진짜 아니에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늦어도 뒤에 오는 지하철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 같고 특히 1호선, 2호선 이렇게 우리가 자주 타는 4호선도 그렇고요. 공항철도가 제일 공항철도를 너무 많이 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늦은 걸 본 적 없어요. 저 공항철도는 최고예요. 그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고터처럼 강남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도시에서 한 도시까지 가는 버스가 많은데 그런 노선들이 많은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버스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일 대구 가고 싶다, 내일 뭐 청주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버스를 이렇게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갈 수는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버스가 없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거.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막세이까지 가는 버스가 없죠. 멀기도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더 가까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가 진짜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처음 그런 버스 탔을 때 진짜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좋은 것 같긴 해요. 편하고 깔끔하고 솔직히 요금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요금도 그쵸. 요금은- 생각보다 우리가 가는 거리에 비해서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지하철에서 내리면 1번 출구, 2번 출구 있잖아요. 그럼 파리에서는 출구에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번 다 출구, 있어요. 2번 출구? 어? 둘 다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1번 번호도 있고, 근데 보통은 유명한 명소 아니면은 그 유명한 거리의 이름으로 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돈만 있으면 대기업이면은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요? 예를 들어서 성수역은 무신사예요. 아 맞죠. 성수역 무신사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광고비를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진짜로 맞아요. 너무 진짜 대박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하철 탈 때는 광고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튀르키예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성수역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저거 정형외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병원 있고요. 계속, 뭐뭐뭐뭐 계속. 학원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처음 탔을 때 좀 놀랬어요. 특히 막 한국어 배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역 이름에 집중을 못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뒤에 뭔가 너무 too much information이었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데 여기는 성수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버스를 타면 이번 역은 땡땡역입니다 라고만 말하거든요. 다음 역은 땡땡역입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아, 혹시 프랑스에서는 하나요? 약간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놀랬던 건 맞네. 내가 내려야 되는 거 이거였는데 이번 역이냐 다음 역이냐 약간 맨 처음에 이거 너무 놀랐던 제가 거고.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다음 역은 내가 내려야 되는 역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면은 다 서 있어요. 이미 카드도 찌리릭 찍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앉아있고 그리고 내릴 수 버스 기사님도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벌써 문 닫혔어. 그러니까. 기사님 저 내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진짜 내가 급한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급해진 거예요. 어쩔 수 맞아요. 없어요. 천천히 안 해요.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어르신분들도 버스 탈 때도 진짜 빨리 내리세요. 너무 미안한 거야.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있는데 2초 남았어요. 뛰어가요. 진짜 2초 뒤에 횡단보도 없어진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빨리 뛰어요. 지하철도 빨리 뜨고 사실은 뭐 버스도 예를 들어서 꽉 차 있다. 그럼 다음 버스 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급하진 맞아요. 않으면. 근데 무조건 타야 돼요. 맞아요. 저 친구랑 한번 버스 타는데 버스가 어느 정도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분명히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버스 탔어요. 근데 나는 버스 못 탔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디 갔지 했는데 친구가 전화했어. 너 어디야? 그래서 나 버스 못 탔는데 친구는 역시 한국인이니까 맞아요. 바로 버스 탔어요. 얘는 성공했는데 나는 내 뒤에 있는 줄 알고. 뒤에 있었는데 앞에 갔네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철 탔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완전 정반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가요. 이제 나도 똑같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었어. 저는 SNS에도 많이 봤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더 자리를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요. 그쵸. 약간 그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튀르키예에서도 영상 적어도 한 5번 정도 찍었어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앉는다. 한국은 외국인 옆에 앉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도 댓글을 딴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는 않고요. 노약자 좌석에도 아무리 자리가 있어도 안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지하철 탔는데 조화를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진짜 무거웠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앉아요.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 비워있잖아. 사람 있으면 자리를 비켜. 그때 배려하면 돼. 앉아. 끝까지 줬는데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딱 2분 앉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그냥 배려해드리는 건데 저는 웬만하면 앉은 게 좀 싫어요. 근데 이게 좀 요즘에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써있지 이거는 항상 비워야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비워야 된다. 임산부가 와서 나 배치 있다. 자리 비켜.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다. 이게 두 가지의 그 의견들이 막 갈려져 있는데 저는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배려석은 없어요. 없는데 임산부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양보해줘요. 할머니 보면 다 배려를 해주죠. 할머니 앉으세요. 바로 일어나요. 여러 명 동시에. 근데 문화 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바쁘면. 바쁘기도 하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마 이 노약자 좌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이나 배려를 했는데 또 내 자리를 내가 내 자리까지 배려해야 된다고? 저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진 좌석들은 배려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놀라긴 우리도 놀라긴 했고요. 튀르키예는 노약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고요. 근데 임산부들을 위한 다른 장소는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진짜로 필요성을 느껴서 그냥 만든 게 아닐 거예요. 표정이랑 억양이랑 약간 이렇게 말투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 아닐 때가 있어요. 모든 거 어라 할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그럼 내가 거기 갔어? 아니면 약간 놀랄 때도 말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듣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오로 내가 볼 때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튀르키예에 거의 없어요. 저는 아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니 쓸 때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랑 몰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내 립스틱 어딘지 알아? 몰라? 아마 저기 있을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딘지 알려줘. 그런 경우가 있고 모르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진짜 모를 때랑 아는데 먼저 몰라 넣어주는 그런 아니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니 같은 경우는 이미 느껴져요. 아니 나 오늘
이거 하기로 했는데 벌써 억양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있잖아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준비한 느낌이잖아요. 안 좋은 걸 말하면 있잖아, 톤 다운. 근데 좋은 거 말하면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그 톤이 업되면 나는 긍정적인 거 말할 거다. 톤이 다운되면 네 마음을 탐탄해. 준비를 좀 해라. 내가 안 좋은 말을 할 거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네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안녕하세요가 하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안녕하신가요? 라고 하니까 약간 안녕하세요가 그냥 잘 지내세요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한테는 안녕하세요가 헬로인데 말 그대로 안녕하다. 안녕 못하면은 아니요라고 하겠죠. 아니, 알겠죠. 그래서 물음표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너무 놀랐던 거였어요. 왜 여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음표. 그래서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쵸, 선생님 그쵸. 이거 안녕하세요인데 왜 물음표가 나와요? 헬로?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사실 너는 잘 지냈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근데 저는 프랑스어로 생각하면은 프랑스어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얘기인데 똑같이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해야죠, 말하거든요. 해야죠. bonjour, bonjour 이렇게 하죠. 근데 불어로 생각하면 bonjour, oui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받았냐면 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래 친구나 저랑 나이 조금만 더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인가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럼 저는 궁금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이 있으신 분들인데 둘 다 나이 비슷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도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는 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약간 안녕하세요가 헬로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쵸. 사실 이건 어역인데 어쩔 수 없이 인사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쵸.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저는 오늘 안녕 못합니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튀르키예에 있었는데 태권도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안녕 못하죠라고 하니까 헬로라고 말한 건데 왜 갑자기 나한테 I'm not doing fine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제가. 막 이런 말을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죠. 말을 할 때 많이 이제 써요. 거의 이제. 말 버릇이에요. 이제 막 저도 있잖아요, 막. 그 많이 쓰죠. 이런 저도 그걸 식으로 많이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는데 아마도 신경 써서 하면은 안 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주로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니면은 모국어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언어를 쓰는지를 보고 따라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는데 막 그니까 약간 혹시 왠지 저런 말을 많이 쓰는데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은 bon, alors 이게 내가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학생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bon, alors 약간 자,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 프랑스어 모를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네. 다 따라해요. 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저도 모르게 쓰는 거죠. 네, 되게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한국도 근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진짜로. 드라마에서도 계속 막 또 막 글쎄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고민도 많죠. 저는 너무 많아. 약간 글쎄요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모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뭘까? 약간 글쎄요? 맞아요. 그 드라마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뭔 말인지 약간 혹시가 있는데 역시 글쎄요. 이 글쎄요가 나한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갑자기. 혹시 없어요, 불어로. 없어요? 혹시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는 excusez-moi 이렇게 해야죠. excuse me 이런 느낌으로 영어처럼 해야 되는 거지 혹시 이런 식으로 안 쓰죠. 튀르키예는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그 뜻을 못 내긴 해요. 상황에 따라 아자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쉐이 이런 거 두 개 쓸 수 있는데 한국은 그 혹시로 다 가능. 근데 저는 글쎄를 말했다시피 너무 많이 힘들어요, 번역 자체가. 왜냐면 일단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나도 답을 모르지만 지금 너한테 무슨 답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아니면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너가 한번 맞춰봐. 왜 그랬어? 글쎄. 그리고 아마 아이셰는 수업을 하시니까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뭐 했거든요. 거든요. 어떻게 번역하시나요? 안 돼요. 그거든요.
했잖아요를 그나마 할 수 있어요.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뒤에는 좀 다른 야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했거든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니 했다니 그것도 했더라. 번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수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설명해요. 했잖아라는 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했거든은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뻐, 예쁘네요, 오 예쁘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쩔 수 없어요. 와우 이런 느낌을 붙여야 넣어야 돼요. 돼요. 왜냐면 약간. 없어요. 예쁘네요 라는 게 없어서 불어로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와우 감탄사 같은 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었어요. 쇼츠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일단 붙이면서 다 설명했어요. 그냥 아니지 이런 뜻이에요. 아니거든, 아니잖아, 아니더라, 아니니까, 아니라니까, 아니겠지, 노래 아닐 만들었는데? 거야. 너무 많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더니 돈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 선물을 받더니 뭐 어쩌고 또 액션이 뒤에 있잖아요. 맞아.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액션이 있는데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고 그게 너무 어려운 너무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형을 하긴 하는데요.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튀르키예어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가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 좀 이상해. 좀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문 좀 닫아줘. 튀르키예는 그런 좀 없어요. 약간 문을 닫으면 닫는 거지 조금만 닫을 수 없잖아요. 좀 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조금 아니라 네,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건 좀 예쁘네 하면은 사실은 예쁘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좀만 말고 진짜 예쁘다는 얘긴데 좀 예쁘네. 아니 부탁할 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이거 근데 부탁을 하고 짜증낼 때도 쓰고 이건 없어요. 영어로도 번역 안 되잖아요. 물 좀 갖다 줘. Please bring me some water. 나한테 많이 주지 마. 그냥 조금만만 줘. 이건 아니니까요. 제일 심각한 상황에서는 많이 봤는데 저는 항상 좀 의외였거든요.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커플들이 싸울 때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해? 근데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프랑스에는 절대 없을 말이에요.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건 튀르키예 말로 없어요. 너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건 없어요 튀르키예 말로. 아무 말 없으면 제일 화나 있고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화가 났을 때 3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해요. 왜 카페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왜 항상 길거리에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걸어 있을 때 뭔가 여기까지 올라오나 봐요. 아무튼 그게 제일 화가 날 때 그러는 거고 아니면은 나 잘못한 거 있어? 나 뭘 잘못했어? 아니야 하면은 조심해야 돼. 그거는 근데 튀르키예도 똑같아요. 여자는 어디 가도 똑같거든. 아니 없어. 그거는 약간 있어 너가 찾아봐.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근데 진짜로 나는 잘못했어 안 했어가 너무 튀르키예에 없어서 너무 충격 먹은 말이에요. 애기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성인인데도 아니 오빠 그거 잘못했어 안 했어. 아니면 남자다 말할 수 있죠. 혜진아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거 약간 영어로도 없잖아요. Did you make mistake or not? 그쵸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겠죠. 욕 막아버리죠. 뭐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참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튀르키예는 절대 그런 분 볼 수 없어요. 둘 다 말을 안 한다? 그런 경우 없어요. 이건 문화 차이예요. 이거는 진짜 문화 차이예요. 조용히 싸우고 있음. 눈치 게임. 누가 먼저 포기할 거냐? 이건 튀르키예에서 절대 못 봐요. 그 오히려 싸우면은 뭐 옷을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던지고 던지거나 뭐 소리 싸우고 지르거나. 소리 지르고 막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풍경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게 막 싸우고 막 그런 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이라는 게 여성형이고 얘도 여성형이고 얘도 여성형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남성형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프랑스어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멘붕이 오죠. 당연히 멘붕이 오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대신 조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어는 라틴어에서 온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어원들이 좀 기반이고 근데 원래 라틴어는 중성, 여성형, 남성형 그렇게 이게 세 가지로 있었는데 테이블이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중성. 그래서 성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하나는 버리기로 했어요. 중성형 버리기로 했어요. 남아있는 게 여성형, 남성형이잖아요. 그때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라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끝나는 끝에 따라서 이게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나눠져 있어요. 그걸로 일단은 처음에 정했고 예를 들어서 옷
원래 남성형이었다. 그러면은 라틴어에서 남성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그냥 남성형으로 그냥 유지했고 대신 중성이었던 단어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남성형으로 많이 했어요. 남성형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항상 프랑스어에는 성수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로지 그 단어만 여성형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여성형이니까 앞에 있는 관사도 여성형으로 써야 돼요. La tablett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있으면은 그 형용사조차도 여성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여성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복잡하잖아요. 규칙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Le masculin l'emporte toujours sur le féminin라는 규칙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형을 항상 여성형을 이긴다라는 규칙이에요. 5명 여잔데 남자 1명밖에 없다? 그래도 이 그룹은 복수 남성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래서 지금은 왜 굳이 남성형을 여성형을 이긴다라는 규칙을 만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지적이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법 그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언제 내가 여성형 써야 되냐 언제 남성형 써야 되냐 그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사람 아니었으면 프랑스어를 배웠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제가 불어 선생님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건 이탈리아랑 스페인어랑 프랑스가 똑같아요, 거의? 너무 웃긴 게 나라별로 규칙들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어에서는 여성형인데 프랑스어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 몇 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개념이죠. 한자어 같은 느낌이에요. 베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불어 내가 배우고 싶다. 근데 나중에 이탈리아 배우고 싶다.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 그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나눌 주제는 바로 과자에서 보이는 문화 차이인데요. PD님이 오늘 저희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아이시님이 그 중에서 좋아하는 과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자를 만든 회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찐으로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아 진짜요? 두 개 뭐예요? 있어요. 둘 다 노란색이에요. 하나는 이거겠죠? 맞아요. 하나는 바나나 킥? 맞습니다. 혹시 가인아님은요? 아 어려운데 일단 요거는 참으면 안 되죠. 이거는 무조건 필수. 새우깡도 새우깡이지만 저는 매운맛을 좋아해서 새우깡하고 이거는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맛동산 아니 이건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분이신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아니면 이거 외에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맛이나 아니면 모양이 특이하다, 포장지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자가 있어요? 저는 일단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놀랬던 점은 양념치킨 맛도 있고 매운맛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새우 들어간 거 많고 막 고기 맛이 나는 그런 과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놀랬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모든 과자들은 달달하거든요. 단짠 느낌은 아예 없어요. 프랑스 과자에는. 한국 과자는 달달하면서도 좀 짭짤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놀랬고요. 그리고 킴 들어간 거 아니면 참기름 들어가는 과자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정말 볼 수 없는 과자들인 거죠.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든 것에 맛이 있는 거. 지난번에 떡볶이 맛의 빼빼로를 봤어요. 중격적이지 않나요? 빼빼로 문화는 우리나라였고요. 그리고 빼빼로도 어쩌다 보면 과자잖아요. 프랑스에는 빼빼로랑 비슷한 건 있는데 그게 미카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인데 근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가지밖에 없고 한국에 와서 좀 놀랬던 점은 신제품은 그때그때 많이 나오는 거고 콜라보도 많고 매년 좀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막 런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프랑스 과자들은 대부분 약간 본맛을 유지하자. 패키지도 별 차이가 없고 계속 그래요. 그 똑같은 패키지로 뭐 50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인데 부모님도 그 과자를 드셨고 뭐 여동생도 당연히 그 과자도 먹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살려서 비슷하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바나나 킥도 어떻게 보면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귀여운 요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요것도 저는 이거 안 먹어봤네요. 자갈치 저도 이거 안 먹어봤어요. 과자 귀엽잖아요.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들로 패키지도 구성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솔직히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튀르키예에서 희한한 거 있어요. 튀르키예에서 진짜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광고를 할 때 한국말로 했어요. 네? 약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그걸 먹는데 튀르키예 아저씨인데 분명히 한국말이 나와요. 맛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신기한 스토리도 있었고 그거 외에는 제가 기억하는 이렇게 신기한 광고라든지 아니면 포장지라든지 패키지라든지 튀르키예에 많이 없어요. 말하신 것처럼 너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 너무 유명해졌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이거 제니님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약간 제 과자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를 할 때 바나나 기구로 했어가지고 아, 이게 제니가 과자를 소개하고 나서 농심에서 이건 인기템이었거든요. 해외에서도 팬들이 이거를 먹고 싶어서 찾은 거예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도 주로 류라는 브랜드가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가 유명하고 거기는 다 달달한 과자들이에요. 비스켓 종류의 과자들인데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자에서는 버터 풍미를 잘 느끼는 우유, 맞아요. 밀가루. 우유, 밀가루, 버터 이 세 가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일단 그게 베이스고 그 다음에 위에는 잼이나 초콜릿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듬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없어서 좀 놀랐어요. 그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과자들이 좀 양이 적어요. 이것도 지금 90g이거든요. 근데 90g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거든요. 프랑스 과자들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120g에서 150g 정도 있고요. 뭐 저런 과자도 개수도 그렇고 무게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물론 뭐 그게 중요하겠죠. 마케팅 요소니까 중요하긴 하겠지만 패키지를 엄청 다양하게 하시고 많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키지가 있고 또 안에 패키지가 또 안에 이거 봉지가 너무 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그렇잖아요. 더 훨씬 더 큰 패키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패키지 있는 건 튀르키예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거? 아니면은 프랑스에서는 차라리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스는 디자인 요소를 많이 들어가고 안에는 그냥 흰색이에요. 요거를 아예 프린트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것까지 신경 쓰고 있다. 조금 놀랐어요, 제가. 포장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양은 프랑스에 비해서 더 적은 느낌? 저도 비싸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그 프랑스랑 튀르키예가 지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무역도 많이 하고 거기 있는 과자들을 우리한테 오고 우리 과자들을 거기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초콜릿에 대해서 완전 똑같이 생각해요. 약간 제가 여기서 초콜릿의 맛을 느끼는 건 오직 누텔라랑 베르로시에 그 자유시간도 너무 좋아요. 이 세 가지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한국의 좋은 점은 100% 종류가 많은 거 신기한 맛 이때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자면 부셔부셔 왜 부셔부셔라는 게 있지 약간 이런 걸 만드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파스타를 먹는 느낌이잖아요. 파스타를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의 문화가 여기에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박스에다가 칼로리도 한 개 안에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랑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것도 있어요. 이거 말린 오징어 말린 소고기 근데 육포를 처음 먹었을 때 솔직히 이게 뭐지라고 했어요. 이런 거 볼 수 없어. 근데 진짜 저도 프랑스에서 볼 수 없는 군것질거리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들이 편의점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막 약간 기념품처럼 맞아요. 가족들한테도 선물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선물할 수 있어서 저도 무조건 편의점 투어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기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편의점들이 자기만의 과자, 자기만의 음식을 개발하는 건 전 너무 신기하다고 봐요.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 없어요. 이런 과자를 새로 개발하고 이거 너무 좋아요. 약간 계속 기대되긴 해요. 튀르키예 없어요? 튀르키예는 일단 편의점 자체가 없어요. 편의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열리는 곳은 오직 주유소에 있는 마켓들. 드셔보시죠. 버터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건 튀르키예에서도 썼을 때 계란?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튀르키예에 있었고요. 너무 짜증났었어요. 아니 무슨 맛이길래 모든 외국인들이 이걸 사진으로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부터 집 하는데 한국 와서 좋아 먹었어요. 튀르키예 없는 맛이에요. 근데 또 이게
단짠이에요.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독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칩스가 비네가 들어가요. 식초? 근데 한국에서 쓰는 식초랑 조금 다른지 더 모르겠지만 센 거 아닐까요? 한국은 중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서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간, 오버하지 말고. 칩스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얘기까지 하고 진짜 있네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맛도 중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일을 할 때는 절대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 없이 중간 이만해. 없어요. 이것도 좀 이거 안 먹어봤어.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유명인 연예인들 이미지를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해요. 과자에는 인물의 사진이 없어요. 줄기도 생각해보니까 절대 없네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이런. 참기름과 아까 들기름으로 말한. 만든 감자칩이래요. 한번 먹어볼까요? 드셔보시죠. 이분이 이모가세 아닌가요? 오, 진짜 잠시만, 들기름 냄새 나는데? 진짜로?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맛은 괜찮은데 들기름이 강해요. 들기름 덕후들이 있으면 짱이고 맞아요. 이거는 구운 김떡. 이건 처음 보네요. 김 들어간다고 하면 맛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구운 김 너무 맛있어요. 이거지. 아니 이게 한국 과자의 특유의 맛이 나요. 나는 한국이다라고 외치고 있어, 진짜로. 왜냐면 달달해요. 설탕이 들어가 있어. 아니, 김인데 왜 설탕이 들어가? 약간 우리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건데. 좀 놀랬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게 또 좀 신기한 게 항상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맞아요. 김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미지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예 그냥 브랜드랑 색깔, 그 브랜드의 좀 아이덴티티? 잘 드러내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크게 이렇게 여기서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제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가 한국어를 알아서 당연히 괜찮은데 여기 오는 사람마다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지금 영어 글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니 이걸 보고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떡해요. 이상하긴 하죠. 칩스를 감자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열었는데 들기름 냄새나. 들기름 사진도 넣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해보니까 프랑스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트리키도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언어 5개 가지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언어로 써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어 왜 없냐? 한국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는 국제적으로 그거니까. 그러게요. 진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뭐가 이렇게 힘드냐. 편의점 가서 그냥 먹을 거 먹어 있는데 아니 영어로 아예 안 써져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내가 해줄게 했어요. 근데 요즘 워낙 한국 과자도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 가면은 나 무조건 이 과자가 먹을 거야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즘. 자갈치. 생긴 거 귀엽다. 이렇게 생겨. 근데 이건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 맞죠? 자 무슨 맛일까요? 작아요. 자갈치 맛. 문어 맛입니다. 약간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어에 그거 있어요 혹시? 입이 심심하다. 아니 없어요. türkiye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것. 딱 입이 심심하면 입에 넣고 우리 입이 진짜 심심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 보니 난 중독성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아예 없어요. 그건 저도 물음표예요. 일단 튀르키예에서 생선이랑 해산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우리한테는 해산물이라면 생선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절대 새우가 들어가는 칩스라든지 오징어 들어가는 칩스라든지 본 적 없어요. 튀르키예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메인으로만 먹을 그런 거다. 과자는 과자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프랑스에서는 칩스는 다 소금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다 소금 아니면 게랑드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 이런 식으로 소금으로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새우나 문어, 해산물 들어가는 과자는 아예 없다. 또 뭘 먹어야 되겠죠? 해산물 이야기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우깡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진짜 단맛이 아예 없다. 맞아요. 이건 나는 새우다 끝. 사람을 따지면 내가 제일 솔직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야.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해. 아 근데 매운맛이 진짜 깔끔하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새우깡, 뭐 양파깡, 뭐 깡이 많이 들어가요. 문어깡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뜻이냐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예요? 뜻이 없어요.
과자니까 뭔가 임팩트 주려고 쓰는 것 같은데 뜻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놀랬거든요. 한국은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의성어, 의태어. 약간 그런 소리나 모양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단어가 되게 많아서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은 아니긴 해요. 과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얘기인데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깎아먹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까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까까는 불어로 똥이라는 뜻이에요. 줄게는 카카인데? 너무 진짜요? 비싼데? 카카.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는데 까까먹어 이랬는데 내가 처음에 뭐지? 까까먹으라고 하는 거지? 좀 놀랬거든요. türkiye도 응아가 있잖아요. 응아는 türkiye에서 그냥 애기가 우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응아면 똥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türkiye에 어떤 과자가 있어요. 근데 türkiye는 외국어에 대한 낭만이 있어요. 약간 외국어가 들어가면 뭔가 멋있다, 약간 있어 보인다.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을 때. 귀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뿌치테콜리에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스킷에다가 초콜릿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 모양이 뿌치테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초등학생, 소년, 작은 초등학생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위에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클래식하잖아요. 그런 과자들이 많습니다. 초콜릿도 초콜릿이지만 아이들은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보다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과자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도 거예요. 화이트 초콜릿을 많이 써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화이트 초콜릿 과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화이트 하임. 화이트 하임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과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이즐넛 들어간 거, 헤이즐넛 자주 써요. 아몬드 들어간 거. 네.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 한국에서는 헤이즐넛이 유명하지 않은 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거는 빼빼로예요. 제일 빼빼로는 비슷해서요. 아몬드 빼빼로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거랑 맞아요. 오레오 빼빼로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 türkiye에도 헤이즐넛이 너무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는다는 곳에 좀 신기하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마트에 없는 비타민 절대 없어요. 음료 아니면은 그 컨디션 음료 있잖아요. 저런 것도 저는 없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마셔봤어요. 저도요. 상사가 술 많이 마셨으니까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술 마시기 전에 컨디션 음료를 마셔야 돼. 이거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 없어요. türkiye는 술을 많이 물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술을 먹은 다음에는 수프 간단하게 그냥 약간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걸로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제품, 음료 그런 거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 술도 광고를 많이 홍보를 많이 하지만 이런 컨디션 홍보도 많이 하잖아요. 전 진짜 그게 놀랬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그 연예인도 많이 쓰잖아요. 모델로 많이 쓰고 주로 한국 시장에서는 연예인을 많이 사용을 한다. 맞아요.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셰님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나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다 일반인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특히 과자, 일상생활, 물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에비앙도 대박 났던 게 에비앙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애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광고에서. 처음에는 성인이었는데 물 마시고 나서 아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너무 괜찮네요? 광고를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연예인 1명도 없어요. 유명인 1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만들어요. 프랑스에서. türkiye는 연예인이 먹는 거 말고 엄청 큰 거 해야 돼요. 면도나 자동차?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비싼 것들. 그냥 일반 과자를 먹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은 항상 누구가 막 개발을 해서 만든 제품이다. 뭐 유명한 셰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져서 그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프랑스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türkiye도 많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짜증난 게 있어요. 미안한데 아이돌들을 피자 거기 간판 있잖아요, 아이돌이. 나 그럴 때 진짜 너무 짜증나. 내가 이 몸을 갖고 싶은데 내가 피자를 먹으면 이 몸을 가질 수 없다는 거 분명한데 나보다 훨씬 더 날씬하신 진짜 예쁜 아이돌들이잖아요. 진짜 여신 같아요. 너무 예쁜데 이 피자를 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난 알아요. 한 번도 그 피자를 먹은 적 없잖아요. 너무 큰 딜레마. 유명한 브랜드들은 당연히
많이 제로 제품을 만들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있는데 모든 브랜드에서는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혜도 식혜 제로 버전이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거에 제로 비전이 있어요. 다 좋아요. 있어요. 알로에 음료수 드셔보셨어요? 좋아요. 한국에서? 맛있어요. 저 너무 처음 좋아요. 먹어봤거든요. 한국에 와서. 저도요. 알로에 없어요. 없어요, 저렇게. 프랑스에 없어서 처음 먹어봤는데 최근에 제로도 나왔더라고요. 너무 완벽해요. 한국은 너무 빨리 알려 이런 거. R&D를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빨리 개발하고 알게를 너무 빨리 개발하고 저는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